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성욕이라든가 정욕이야말로 일본의 행동의 기초다. 여러 지방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젊은 남녀를 모여가지고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마을에서 그냥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교제를 해도 일본 성매매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유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본에서는요, 특히 성에 대해서는 대단히 개방적이었습니다. 유교라든가 선리학이 일본에도 도입되었지만 유교 선리학이 가르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한 성욕이라든가 정욕하고 싸워야 된다. 그거 극복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그러나 일본은 성욕이라든가 정욕이야말로 일본의 행동의 기초다. 이런 식으로 또 선리학을 완전히 왜곡시키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히 개방적인 방향으로 가기도 했고요. 여러 지방에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젊은 남녀를 모여가지고 그냥 성적인 관계를 갖게 하는 그러한 행사를 마을에서 그냥 벌이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개방적인 성적으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선리학의 나라 조선에서는 이제 여성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다스렸지 않습니까? 그 위에서는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완비라고 해도 사약을 먹거나 그렇게 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조선 사회였어요. 그러나 일본에서는 무사 사회였는데 무사 대 무사가 싸우잖아요. 연주 대 연주가 싸워서 하나의 연주가 패배합니다. 그러면 그 연주의 부인은 안 죽어도 되었어요. 어떻게 됐냐? 이긴 연주에 첩이 되거나 혹은 그 이긴 연주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는 그냥 지방으로 내보냈습니다.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여성들은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남성에 대해서 조금 한국하고 이 부분은 문화적으로 무사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에서는 싸우는 것은 남자들이지 여성들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보호를 받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교제를 해도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본능적으로 남성들이 나를 죽이지는 않겠다. 이러한 역사적인 문화적인 흐름이 좀 있다라는 거죠. 한국에서는 그러한 교제를 하고 또 성매매 여성을 죽이는 사고는 엄청나게 꽤 있었지 않습니까? 일본에서 거의 들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여성들은 안심하고 이런 부분을 직업화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남존여비 인식이 아직도 강한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인가요? 일본의 남성들이 아직은 남종여비라는 그 부분이죠. 이게 한국에서도 쭉 역사적으로 있었지만 그러나 한국은 왕의 어머니는 왕 이상의 존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일본의 쇼군, 장군의 어머니는 그냥 어머니예요. 장군이, 쇼군이 일본의 가장 위에 있었습니다. 일완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성에 대한 남종여비라는 것은 한국도 일본도 쭉 있었습니다만은 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또 미투라는 것이 정확하게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그러한 사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만은 한국에서는 한때 미투 운동이 사회 전체 퍼졌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일본은 그런 현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옛날에 겐지 이야기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소설이 있어요, 일본에. 그거는 히카루 겐지라는 남성이
계속 여성 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히카루 겐지의 유혹을 거절하는데 마지막은 수용합니다. 이러한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거절하는 것은 그거는 마지막은 수용하겠다라는 그러한 인사에 불과하다. 이러한 문화적인 내용이 좀 있어가지고 또 미투도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이것은 앞으로 바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서 또 무사사회가 여성을 아래로 보면서도 보호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이러한 대단히 복잡한 그러한 남녀의 문화가 또 현재의 그러한 원조 교제라든가 파파카츠라든가 여성들이 일본의 도쿄의 신오쿠보하고 신주쿠 사이에 있는 오쿠보 공원에는 그냥 서서 간격이 1m 정도로 그냥 여성들이 아주 어린 여성들이 서서 남성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런 데가 있습니까? 일본은 그것이 신주쿠뿐만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경찰의 적발이 시작되면 또 이케부쿠로라든가 시부야로 옮기고 또 오사카에도 그런 데가 있습니다. 노톤보리라든가 오사카 쪽은 제가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요. 그냥 몇 군데가 있는 거예요. 일본에. 다침보 그러니까 서서 그러한 성적인 손님을 기다리는 그런 여성들 그 여성들 중에 미성년자도 꽤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또 경찰은 잡는 거죠. 문제는 일본에 또 성매매 금지법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거의 성매매를 한 여성만 처벌하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국은 여성을 산 남성도 처벌하지 않습니까? 일본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춘 성을 받았다 이 여성만 처벌하는 것입니다. 남성에 대해서는 상대가 미성년자였을 경우 여성이 그 경우 남성도 처벌을 받지만 안 그럴 경우는 아무리 불법적인 성매매라고 해도 여성이 다 처벌을 받게 되어 있는 일본의 성매매 금지법에 한계가 있어가지고요. 지금 국회에 이거는 개정해야 된다라는 것이 올라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남성들은 그냥 경찰에 가서 조사를 받아도 결국은 죄가 되는 것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마음 놓고 이러한 성적인 매매라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법이 남성 우호적인 부분에 대한 일본 여성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그래서 일본 여성들은 그러면 이런 면에서 소리를 내는가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많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다침보하는 어린 여성들 이 문제에 들어가면 그거는 가정 문제로 직결됩니다. 그 가정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들어가면 이거는 지자체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해서 시민단체라든가 목소리를 내도 일단 책임 소재가 자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도 한계가 있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처음부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는 경찰이 해결해야 되고 경찰이 이제 시설이라든가 혹은 지자체라든가 그런 데서 해결을 해야 되는 문제이지 시민단체가 소리를 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인식이죠. 오히려 시민단체로서는 그러한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그냥 시설을 만들자. 그런 여성들을
다시 교육시키거나 그런 시설을 만들자.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네, 그러나 뭔가 거리에 나가서 시위하고 정부에게 압박을 주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게 일본식 해결 방식하고 한국식 해결 방식이 차이가 좀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소리를 그렇게 예를 들면 한국 정부 앞에 가서 시위를 하지 않으면 이게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본은 움직이는 데는 많습니다. 그러나 해결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지자체에서 본격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라는 문제는 남죠. 사실. 그러나 중앙 정부에 호소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중앙 정부에 현재로 말하면 청와대에 호소하는 문제로서 많이 생각하는데 일본은 아니에요.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 지방에 있는 그러한 지자체라든가 그런 국회의원이라든가 혹은 시의원, 구의원 그런 지자체 거기에 호소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은 경찰에는 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경찰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도 이게 법적인 또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조사를 하고 또 하지 마라고 해서 남성이나 여성은 그냥 풀어줘. 혹은 또 가둬놓고 있어도 되지만 그래도 아주 엄청난 죄가 아닐 경우는 그냥 이거는 자유의사다라고 하면 법적으로 처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폭행이면 처벌할 수가 있다고 해도 이거는 합의하에 있었던 성관계다. 그리고 돈도 받지 않았다. 돈을 주는 직전에 잡혔다라든가 이런 게 많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을 입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일본 여성들의 성범죄에 대한 대응은 어떠한가요? 일본에서는 그러니까 성희롱, 성폭행, 성립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사회가 일본 사회입니다. 거기에 먼저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성들 자체가 2차 피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회사의 상사한테 뭔가 성희롱을 당했다. 그것을 말하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한국도 그런 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시절이요. 일본은 그런 시절이 계속 현재까지만 해도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잡으면 된다.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고요. 참지 않고 고소 고발을 한 여성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상 그게 일본 재판이 너무 시간이 걸려요. 한국에서 거의 1년 이내로 끝나는 것은 일본에서는 5년 갑니다. 아주 큰 사건은 20년 넘는 사건도 많아요. 너무 재판 진행이 더디게 가기 때문에 인생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아버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일본의 모든 사회 시스템 자체가 이러한 여성이 목소리를 내기에는 불리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본의 원조 교제라든가 파파카츠 이것은 먼저 일본의 역사적인 문화적인 측면이 좀 있고요. 또 여성들에 대해서 무사사회였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을 상당히 폭행하지 않고 일본 사회가 있다라는 부분. 그러니까 생명까지 박탈하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부분이 좀 있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남성들을 상당히 믿는 사회가 쭉 존재했다라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는 성매매 금지법 자체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여성만 처벌하는 그러한 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남성들이 마음 놓고 이러한 부분을 즐기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있고요. 여성들도 이 부분에서 목소리를 내면 상당히 불리하고
법적으로 해결될 때까지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여성들 자체가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부분에서 근절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성들이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 여성들이 많고 쉽게 돈을 벌 수가 있는 이러한 원조 교제라든가 파파카츠에 그냥 뛰어들어가는 일본 여성들도 꽤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물 한 잔 저기 물이 있네요. 네. 완전한 유교 사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본인들은 겉보기에는 예의가 아주 바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매랑 아주 좋은 거예요. 일본에서 유교를 수용했을 때 특히 선약을 수용했을 때 예의만은 갖추자. 그러니까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을 해도 그것을 다지지 말자. 왜냐하면 안 보이는데 왜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렇게 다집으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을 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나 그것을 그대로 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예의를 가르쳐야 된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 다 예의 바르잖아요. 이거 만들어진 게 에도 시대 초기예요. 예, 서양의 영향 아닙니다. 선약에 대한 해석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임진왜란 이후에. 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사카 유지 교수입니다. 오늘도 또 일본의 여러 가지 사회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화적인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기쁩니다. 그리고 3월 말이나 4월 초쯤에 제 새로운 책이 나갑니다. 아마테라스의 나라 일본, 이러한 주제로 아마테라스라는 일본 최고신이 역사적으로 일본의 사회 또 일본의 정권에 어떤 식으로 힘을 행사했는지, 현재도 그런 힘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한국에 어떻게 넘어왔는지 이러한 내용 또 재밌게 썼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일본의 사회적인 문제라든가 문화적인 문제 또 군사 정치적인 문제까지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더 있으면 대단히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you